안녕하세요. 범블한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중 긴장 완화에 환율이 다시 1440원대로 슬그머니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화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또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어떤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환율과 금리 사이에서 한국 경제는 굉장히 갈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고, 특별히 부동산 시장 자체는 지금 환율과 금리의 샌드위치에 딱 끼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느 정도 호가세로 인해서 상승세를 계속해서 부추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런 어떤 양쪽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오늘 궤적만 봐도 뭐 1439원까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는 뭐 거의 1420원, 1400원대도 깨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낙관적인 전망도 나왔었어요. 근데 천만에이션, 그만큼 지금 미국은 강달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왜냐? 지금 미국 국채가 굉장히 약세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 이쯤에서 기축통화국인 달러의 어떤 강세 현상이 약화되면 더 큰 마이너스 현상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다시 강달러 풀악셀을 밟자하고 뭉 하고 지금 치고 나오고 있는데, 거의 뭐 페라리급으로 지금 엄청나게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이 높아지면 어떻다? 금리는 다시 또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부메랑 효과, 그러니까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바뀌는 지금 시점에 와 있어요. 혼합형 2%대 금리로 비교적 뭐 4, 5년 전에 대출을 받고 갭 투자 혹은 뭐 무리하게 집을 샀던 사람들, 특별히 영끌의 성지라 불리는 노도강, 경매가 지금 4배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2% 저금리에 진입을 했다가 지금 4, 5년 지나서 금리가 2배로 늘어서 4%, 5% 정도 되니까 이거 집값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뭐 갭 투자로 들어간 사람들도 눈탱이 밤탱이 되도록 그냥 금리가 사정없이 그냥 쪼아대는 엄청난 이 위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도강 아파트 경매가 5년새 170건에서 657건으로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고 있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 바로 금리가 2% 중반대에서 4% 중반대로 상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끌족에게는 뭐 거의 직격탄이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당시 2%대 저금리로 수억 원의 대출을 받은 영끌족이 많았었는데, 이제 대출 갱신 시점이 됐다는 얘기야. 이게 올게요 오고 말았다는 얘기죠. 결국에 가서는 이분들이 이거 금리 감당하기가 너무 무거운 거야. 지금 금리가 뭐 중앙은행에서 계속해서 기준금리 내리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더라도 이게 4, 5%대로 은행이 꽉 지금 주담대 금리는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티고 있잖아. 왜? 빨대를 꽂아야 되거든. 예대금리를 엄청나게 벌려서 은행의 수익 구조와 그냥 앉아서 돈을 그냥 뭐 땅 짓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은행의 속성입니다. 은행 보고 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은행은 그런 어떤 이자 수익을 통해서 은행의 본질적인 어떤 영업이익을 구가하는 그런 어떤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자선단체가 아니잖아. 상생금융 뭐 이런 건 다 그냥 스탠스고, 기본적으로 일단 고객의 등에 빨대를 딱 꽂고 얼마만큼 장기적으로 대출을 끌고 가서 이자로 정말 수익을 내느냐, 이게 관건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무리하게 2% 저금리에 진출했던 사람들은 지금 혼합형이 갱신 시점으로 변하게 되면서 4, 5% 금리를 물게 되니까 이거 완전히 입에서 거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개거품이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19년 노도강 내 아파트 거래 건수는 13,398건, 지난해 7,440건 거래된 것과 달리 두세 배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2019년이 확실히 거래 건수가 두세 배 정도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노도강은 뭐 거의 뭐 회전율이 굉장한 곳 아니었습니까? 근데 7,440건 지난해 뭐 딸랑 그쳤다는 얘기고, 지금 4월달 노원구 거래량을 보더라도 205건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1월달, 2월달 조금 회복세를 보이다가 3월달에 좀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쏙 하고 지금 내려오는 그런 어떤 느낌을 주고 있죠. 실제 거래 현장에서도 노원구는 공릉동, 상계동, 중계동 중심으로 3주 상간에 5억 이상 빠지는 것도 있고요.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 5억 이상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계주공 6단지 3억, 그리고 상계주공 9단지 2억 9천 정도 하락하는 추세. 역시 지금
상당히 이 부동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호가세가 완강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급매에서 거래되는 거래는 상당히 그 가격 수위를 낮추고 거래가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집을 못 팔면 끝난다라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그렇게 몰래 금리로 던지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울 집값의 풍향계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최근에 최고점 31억에서 7억 3,500에 거래가 됐어요. 와, 이거 도대체 얼마나 떨어진 거야?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죠. 뭐 이거 특수관계인의 거래일 가능성도 높은데 아무튼 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6억 올랐다 7억 올랐다 말들이 많았었는데 과연 올림픽 파크포레온의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내심 한번 지켜봐야 된 그런 어떤 상황에 있고요. 강동구 전체 집값 추이가 뭐 이렇게 약화로 가고 있는데 3주일 거래상 간에 지금 강동구 암사동 힐스테이트 암사가 4억 3천 떨어졌습니다. 선사현대 3억 5천. 현대 2차가 3억 2천 정도 지금 하락하는 추세. 25% 이상 지금 하락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송파구의 아파트 값의 풍향계라 불릴 수 있는 헬리오시티 역시도 최고가 23억에서 21억까지 지금 떨어지는 추세. 직거래는 14억까지 나왔어요. 이 직거래가 무시 못하는 게 실제 가격의 선행 지표가 될 수, 심리적 지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 사는 사람이 직거래 가격 딱 보고 여기 14억 거래 됐는데 집주인 이거 저랑 좀 내고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 충분한 거래가 될 수가 있어요.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징검다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헬리오시티 역시도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 송파구가 토지 재지정되면서 뭐 상당 부분 뭐 거래량이 얼어붙어 있는데 3주일 상간의 거래 4월 달에 나온 거래들 보면 좀 의미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16%, 9% 정도 떨어지는 그런 어떤 양상도 보여주고 있고요. 문정시형 같은 경우는 27% 정도 하락하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울 집값이 너무나 지금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거품을 꺼뜨리는 그런 어떤 이 시기가 됐고 지금 대외 변수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힘이 없는 거라. 한국 부동산 시장 자체는 자체 경쟁력이 뭐 거의 내구성이 굉장히 유리와 같은 그런 어떤 면도 많죠. 그만큼 부채에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단적으로 압구정 현대 201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 116제곱이 11억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2025년 3월 28일 116제곱 60억에 60억. 놀라 자빠지겠다 진짜. 와, 아니 이게 도대체 얼마나 오른 거? 50억 40억 올랐어요. 그죠? 거의 뭐 4, 50억 정도의 어떤 격차를 느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지금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5제곱 B가 11억이었는데 지금 52억 5천 등기를 쳤네요. 거의 뭐 한 40억 정도. 이게 지금 한국 이 부동산의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그럼 40억, 50억 올랐던 이 자산 가치의 경쟁력 어디 있는가? 압구정동이라는 땅인가? 압구정동이라는 입지인가? 인프라 시설인가? 이거 지금 미국발 자본시장의 대변화가 몰려오게 되면 이거 이렇게 올랐던 거 고스란히 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4, 50억 그냥 순간적으로 날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가격 정도로 내려와야 좀 정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작동될 수가 있는데 누가 이 가격을 포기하겠냐고. 절대로 포기를 못해. 그러니까 호가세 그냥 씨름에 삿바 딱 붙들고듯이 부들부들거리면서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이 하방 압력의 조짐들이 뭐 동서남북 계속적으로 지금 몰려 들어오고 있죠. 1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인데 건설 경기가 굉장히 지금 안 좋았어요. 내수 부진 영향. 당연히 내수가 한국에 있어서는 중국이 3분의 1이 내수가 건설이었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3분의 1에 가까워요. 한 15% 정도가 내수를 이 건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아파트 짓는 거, 부동산, 분양해서 아파트 팔아먹는 거. 그거 어마무시한 거죠. 내수가 왜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 부동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가격이 높아졌고 그만큼 지금 그 높은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내수가 부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3분기 만에 뭐 뒷걸음질 쳤다고 하는데 한국 경제가 건설 설비 투자, 민간 소비 등 내수 부진 속에 전분기보다 이거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이 건설 현장의 이 썰렁함은 계속적으로 내수 침체를 아주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악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 영향도 지금 상당 부분 뭐 주력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 주도 사업, 자동차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압박을 받고 있고, 뭐 완화한다 만다 뭐 여러 말들이 많은데 이거 뭐 더 지켜봐야 될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뚝뚝 떨어져 나가고 있죠. 일단 유가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기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는 얘기고, 공장이 잘 돌아가. 그죠? 뭔가를 찍어내서 생산한다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는 유가가 올라간다는 게 경기가 살아나간다는 건데, 지금 유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기 침체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아니 사우디가 네옴시티 한다며 650조? 그 정도로 사막에 뭐 거의 파라다이스 같은 뭐 신도시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벼락맞게 생겼습니다. 대형 프로젝트가 완전히 설악산의 흔들바위야. 흔들. 사우디가 올해 260억 달러 적자가 나게 생겼어. 왜냐? 유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우디는 땅 파가지고 기름 내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유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빈살만 형님이 거의 뭐 695조 들여가지고 네옴시티 뭐 건설하겠다. 어마무시한 지금 계획을 세웠는데, 과연 이 계획이 끝까지 실행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부호가 딱 찍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관세 역풍에 의해서 중국발 미국행 화물도 45%. 여기 컨테이너선에 컨테이너가 쫙 첩첩산중, 무슨 산성이야 산성. 남한산성도 아니고 그만큼 지금 미국 쪽으로 가야 할 물건들이 지금 적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 수출해봤자마자 뭐 마이너스 적자 되는 건데 누가 이거 팔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관세 여파 때문에 한 달 뒤에 미국 매장의 진열대도 상대적으로 비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가의 중국 제품을 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물가가 치솟을 수밖에 없죠. 지금 일례로 지금 미국이 지금 달걀 값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달걀 12알에 12,000원. 이게 말이 돼 지금? 우리나라도 뭐 10,000원 이상 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한 판이었지, 한 판. 이게 12개가 12,000원, 한 개가 1,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미국에서는 반려견이 아니라 반려닭을 키운다. 그러니까 치킨을 키우는 거예요. 닭을 그냥 모가지에 딱 목줄을 해가지고 그냥 같이 뭐 산책을 뭐 할 수 있듯이 반려닭을 키우는 열풍에 사로잡혔는데, 얘가 지금 한 알에 1,000원 정도 하는 달걀을 놔주니까 얼마나 귀해. 그리고 또 닭으로서의 어떤 이 존재감, 또 반려닭으로서의 어떤 또 키울 만한 또 그런 가치가 있는가 봐요. 그만큼 지금 이 달걀값 때문에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었는데, 이렇게 지금 미국의 어떤 물가 인플레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또 관세의 영향에 의해서 한국 역시도 지금 개인 소비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국가 전체의 GDP가 3년 전으로 지금 후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5년간 4만 달러 벽은 절대 넘지 못한다. IMF가 아주 그냥 냉엄하게 지금 판단을 내려버렸는데, 4만 달러 돌파 시점 2년 더 늦췄습니다. 9년 만에 3만 달러 고지 밟았는데, 약간 이 국가적인 어떤 이 GDP도 줄어들고 개인 소비 여력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어떤 이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수 소비 비중 계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소비 여력이 감소가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아파트에 대해서 욕심을 안 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값 비용 잘못 고점에 물리면 한국 사람들의 인생의 질은 거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집값이 너무 높아졌어. 그러니까 최대한 주거 효용성을 생각하시면서 가성비에 집중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또 무순위 집중으로 나올 위례 자이더 시티, 여기 무순위 집중으로 2채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자이 아파트라는 거, 그리고 위례가 지금 뭐 성남, 하남, 그리고 송파 딱 세 지역을 물고 있는 그런 어떤 장소 아닙니까? 굉장히 입지적으로 좋은데 여기 또 분양가도 굉장히 매력적이야. 야, 7억대. 위례 자이더 시티, 이거 송파권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송파권 아파트에 거의 30평대 아파트가 7억대에 나온다. 30평대 아파트 요새 한 15억에서 20억 사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뭐 반의 반값 아파트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만약에 30평대 아파트를 뭐 내가 당첨이 된다 하면 뭐 지금 시세가 거의 15억 정도 이르고 있기 때문에 반값 이상의 아파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분양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전세가도 지금 7억 수준에 있고요. 거의 뭐 전세보증금으로 분양가 쳐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고, 아무튼 돈 한 푼 없어도 7억 분양가 완납 가능한 그런 아파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단지 배치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74A 82제곱 평면도, 평면도가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 아파트가 원래 평면을 좀 잘 빼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좀 이 평수보다 넓게 나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례 신사선 그리고 위례 트램이 지나가는 위례자이더 시티, 송파구, 하남시, 성남시 세 지역을 딱 아우르고 있는 곳이라서 상당히 앞으로도 기대가 될 수가 있는 곳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규제사항 확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단 섬뜩한 집값 조정세 지금 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내고 단계 실질 거래상에서는 집주인들이 슬슬 가격을 양보하기 시작했다. 지금 못 팔면 끝장이라는 생각도, 위기의식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지금 못 사면 벼락거지라는 무주택자들 입장에서의 말은 옛말이다. 어느 때보다도 좋은 저점의 기회가 이미 오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초, 미국의 관세 영향에 의해서 지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당 부분 휘청거리고 있는데, 가장 내수 부분을 많이 담당하고 있었던 이 한국의 부동산 가격 너무나 고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대변화에 의해서 그 거품들이 일순간에 걷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거 빰빠라 먹고 바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